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자가 지금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고 2단계는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 주식회사였습니다. 민간이 68%, 공공이 32%. 지금 그 행정적이고 법적 절차는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계획 이육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끝난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비 집행이나 재정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 민간이 68%긴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1단계 자체는 이제 평택도시공사에서 전체 다 개발하는 거고요. 이쪽에는 지금 산업시설 용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 68%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산업시설 용지보다는 공공택지가 좀 많은 편이고 공공택지도 사실 올해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반기 안에는 준공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유치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이 조금 금속 제조업이 좀 많죠. 거의 다죠. 뭐 금속하고 뭐 반도체 거의 부분, 기계 부분 네, 이런 그렇기 부분이 때문에 많이 거의 있습니다. 네. 금속이나 제조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업종은 거의 다 뭐 툴이 좀 나왔나요? 업종은 기존에도 저희가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제 브레인시티 산단이기 때문에 첨단 업종 위주로 좀 많이 네, 배치를 제한이 했고요. 좀 네, 많아가지고 완화에 맞습니다.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리고 지금 조성된 부분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입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듣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산업단지 부분은 이제 제조기업을 위주로 한 이제 산업시설 용지는 대부분 이제 분양이 잘 되는 편이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융복합 산업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경기 하락이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분양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진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두 필지인가 빼고는 다 지금 다 미분양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사업 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 현재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기존에 이제 요 부분이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융복합 시설로 한번 바꿔보려고 경기도에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당초 산업단지 계획이랑 좀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번 좀 저희가 좀 안 된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이것도 지금 뭐 도시공사나 PFV 측도 계속 이제 분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아마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 전체 예산이 거의 한 4조 대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그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된 부분이 사업 그 업무 보고에서 좀 이뤄져야 되는데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잘 된 거는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아파트도 8월이면은 뭐 입주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받았던 것들이 다시 또 그분들이 내놓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그 산단이 설립이 그 조성이 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져야지만 이 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주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지식생활센터 부지가 지금 얼마나 돼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PF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하나는 해결이 됐고 지금 하나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일반 산업단지 조성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주 여건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브레인시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반도체하고 아주대병원이 들어왔어요.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뭐 업무 보고 때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에 있어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한 거의 4조에 가까운 예산을 올해 사용하겠다. 그 일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업무 보고인데 전반적으로 너무 뭉뚱그려서 들어왔고요. 혁신 융합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감도는 이렇지만 이게 지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여지가 많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 기본적으로 앵커 시설들만 지금 현재 넣는 계획이 돼 거잖아요. 있다고 딱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 간담회 때 예. 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전 본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이 브레인시티 산단에 있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3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전체 채우는데. 근데 저희도 요 앵커 시설을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해마다 이제 건물이 한 동 한 동 이렇게 그렇겠죠. 진행하면서 한 최소 15년 정도 되면 완성된 완성.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융합 캠퍼스하고 아주대병원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유치를 하겠다. PF를 일으키겠다 했을 때는 지역에 어떤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한 거하고 지금에 보는 시각에서는 많이 달라질 텐데 혹시 중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검토를 해서 알아본 데이터가 좀 있나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은 없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지역 경제에 어떠한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거나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왜 드리냐면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평택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 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는 말의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까? 말의 무게라는 거는 곧 행정력이고 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 사전 구매의 브레인시티의 어떤 큰 그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의 안배를 하고 해야지만 이게 목적에 달성을 되고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경제적 그 파급 효과, 부가가치 창출인데 그 부분이 안 나오면 우선순위에서 시의 재정이 없으면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이것보다는 이거를 먼저 했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고 경제적인 거, 정주 여건이 다 좋아진다면 우선순위에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업 기획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없을 때 조금씩 아니면 PF를 일으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렇긴 한데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철도과도 똑같아요. 스마트 도시과도 똑같고 기업 투자과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져야지만 예산 대비 우리가 그 뭐 PF를 일으키던 시에서 전체를 하던 아니면 민투를 하든 이럴 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사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 아까 우리 앞서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추진 계획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런 맥락에서 요 두 개만 질의를 하는 건데. 사업명이 G1에서 G7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민간도 있고 현물로 이제 뭐 출자를 한 거고 12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전체 예산 대비 뭐 거의 반반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금 보조 사업자가 보통 그 한 4개 정도 보조 사업자가 붙어서 민간들이 현물로 투자를 한 건데 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토부 공모 사업을 해서 2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2026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12월까지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부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그 구축이 돼서 지금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부 이제 서비스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G2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기본적인 그 시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그 2개 곳에서 한 군데도 완료가 됐고 한 군데는 지금 거의 반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G3나 그 지금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이제 플랫폼 개발이나 이런 쪽에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거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G2 같은 경우에는 수목 관수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현장 활동으로도 저희가 갔다 왔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스템이 지금 하나는 됐고 하나는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맞죠? 그러면은 지금 완료된 거에 대한 그 피드백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 완료된 지역은 한박산 쪽인데 지금 12월에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자료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쯤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한 4월, 5월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측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측정에 대한 어떤 그 방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그 인증받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 지금 고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받기 위한 검토를 왜 지금 하세요? 그 인증에 대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검토했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나온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타당성에 대한 부분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지금 인증을 받기 현재 위해서 그러면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 언제쯤 그 데이터도 받아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그 6월 정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 결과치를 한번 내보려 하는데요. 결과 가치가 처음 계획만큼 안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사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G7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제 그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G2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육 측정 같은 게 G7이에요. 생육 정보를 자발적으로 탄소 시장 글로벌 인증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아직은 안 나온 거겠네요. 네, 지금 데이터가 지금 나온 부분은 저희가 G1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G2나 그 G3 나머지 부분은 아직 그 데이터가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업 완료가 12월 달인데 본 사업 추진이 이제 12월 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단계별로 이제 나오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분야별로 해서 네. 단기별로의 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있다 보니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최종적인 부분에 가서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하고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효율적인 부분이 그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방식이나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그 부분이 탄소 중립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그 탄소 크레딧 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그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이거 제한 사업이잖아요. 제한 사업으로 들어와서 공모 사업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 사업자들이 갖고 온 서류만 갖고 이거 사업 시작하신 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국가 정책이라 하려고 했는데 시 정책하고 민간 사업 보조 사업자들이 그 안을 갖고 와서 제한 사업을 했을 때 맞아떨어서 했는데 그때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과연 결과치로도 맞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치가 안 나왔을 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란 질문을 드렸을 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 의원입니다. 네, 우리 앞서 뭐 의원님들께서 다 뭐 관련된 사업 분야별로 뭐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이제 잘 보고를 청취를 했고요. 이제 우리 이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평택을 어떻게 보면은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또 이 미래 신산업과 또 광역 교통망 구축 뭐 총괄하는 또 핵심 또 부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 건설 쪽에 또 맞기도 한데 이제 저희 기획 행정 쪽에 소관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질의를 좀 했는데 이 미래 전략과나 반도체 AI과나 이제 기업 투자과하고 스마트 도시과 도시철도과 이 사업비가 상당히 커요. 이 부서 이 과별로 기본적으로 뭐 전장 부품 통합 성능 평가센터 구축도 이제 한 19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 국제학교설 예비한 뭐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안중에 이제 저희가 계속 추진하면서 여기에 있던 업무 보고가 뭐 거의 대동소이가 계속 연속성 있게 좀 진행되는 사업이라 뭐 다 저희들이 계속 질의하고 과정이 절차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이제 그런 정도 이제 업무 보고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공공산업조리원도 아까 말씀드린 한 84억 정도. 그래서 평택고 관광단지가 이제 상당하게 4,906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투자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같은 것도 한 2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상생 노사 관계 조성도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소형 요 스마트 도시 시티 주성 사업도 뭐 한 261억 정도 되는 거고 도시재생도 한 1,091억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하면서 아무래도 이 채권 발행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평택 지지역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구축인데 이거 같은 건 뭐 민자 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한 2조 2천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도 한 808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관련된 것은 계속 뭐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또 다시 또 뭐 반복되게 질의는 안 하고요.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고 저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님들이 어떻게 됐든 뭐 5급 이 사무관님이고 뭐 4급 서유관님 어떻게 보면 간부급 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만 또 신경 쓰면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그래서 좀 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부서 이동이 되면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 동안에 지금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뭐 신경을 계속 쓰시겠지만은 이 부서장님들께서도 계속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좀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 기업 투자가 그 산업
판경 개선 및 효율적 산단 관리 추진 25페이지거든요. 저번에 좀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 산업단지 관리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뭐 재계약 추진 우리는 뭐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이제 일부 우리 지금 수탁 기간으로서 28년 12월 30일까지 이제 재위탁 계약을 추진 계약이 돼서 이제 관리를 할 거고 나머지 이제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관내 산업단지도 이제 잘 관리 방안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현재 뭐 준공된 산업단지 평택 산업단지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준공되고 지금 미준공되고 지금 준공될 산업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관리 위탁을 이제 이원화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탁할 때 어차피 그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방 공변 및 또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산업단지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 상당히 또 큰 산업단지기도 하고 그거는 또 잘 관리를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인근에는 또 주택도 조성돼 있고 또 우리 첨단 산업단지가 거기 입주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이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좀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시 우리 관내에는 그 직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이 건설돼가지고 아마 산단 내나 산단 외 쪽에 많이 건립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거의 뭐 공실이 있고 뭐 목적이야 당연히 지식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그 목적대로 만들어서 분양을 시키고 분양을 수분양자들이 받으셨는데 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지식센터가 있는데 보면은 거의 공실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채를 떠안고 힘들게 있는 분들도 많고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됐든 거기에 입주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홍보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입주가는 업종 확대는 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타 지자체하고 유사하게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뭐 평택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 확대를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여기 뭐 25페이지 보면은 이 산업단지 밖 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검토 이렇게 써 있길래 그 관련돼서 좀 잘 좀 관련 부서에서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라고 그래서 스마트 도시가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에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이 빅데이터 관련된 거 AI 관련돼 가지고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죠. 아직은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까지는 안 되죠. 거기까지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이제 그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관련 부서마다 다 뭔가 이제 AI에 뭔가 이제 되게 화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저희 이제 평택시가 이 평택시 부서 중에서도 이 스마트 도시과에서 이 팀은 있는데 그만큼 그 이제 확장력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는 어떻게 됐든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연계성 있는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하긴 할 텐데 저희 평택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빅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 데이터를 우리 평택만의 데이터를 뭐 어딘가에 이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부서가 스마트 도시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팀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래도 이제 AI 부분은
저희 시에도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정보통신 관련 부분에서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 저희가 그 이제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아무래도 반도체과에서는 외부에 대한 AI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담당 관여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그 말씀하셨듯이 ALM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일 것 같고 저희는 저희 지자체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 확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 관리에 대한 거하고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구축해 놓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데이터 관리 쪽에 지금 뭐 그쪽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보안 문제도 있긴 있을 텐데 빅데이터 구축을 이 평택만에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야지만 어떤 부서든 어디에든 빨리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되게 시스템적으로 빅데이터 센터식으로 그런 거를 좀 이 부서에서 더 좀 발빠르게 노력을 타지 자체보다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에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 더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원을 해야 되고 이게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보면은 이제 이게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에 아까 철도 지하 통합개발 종합계획고시 이제 26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판단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밑에 보면 뭐 핵심 구간하고 지제역, 서정리역, 진이역, 송탄역, 평택역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지하는 아니고 이제 상부 네네네. 쪽으로 해서 지상 쪽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말은 이 지하 사업이지만 뭐 위에 이제 지상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일단은 이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경기도권에서 사실 이거를 용역을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요청한 사항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반드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은 뭐 저희가 반영을 해놔야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근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지금 현재는 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제 뭐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향후 정책이 좀 바뀌면 뭐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이제 마련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뭐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뭐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저희 이제 이 평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제역 그 인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로 거의 이제 도시화가 되는 게 이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빠르게 저희가 만약에 이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일단은 저희가 선두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충분히 국가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심도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여튼 저희 이 미래 이 전략국이 도시 전략국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우리 평택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또 부서이기 때문에 이 각 관련된 과에서 이 진짜 이 과장님들께서 진짜 이 사업을 진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관광단지 사업이 지금 사업 변경이 돼서 당초보다 지금 변경 사항이 좀 사업비도 늘어나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10개 시설에서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0개 시설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요 시설을 더 스타디움하고 특급 관광 호텔, 고급 리조트, 해수, 스파, 인공 해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궁금한 게 그럼 리조트가 지금 보니까 이 자료 제가 받은 거에 보니까 리조트가 두 개가 있어요. 스파 리조트가 하나 있고 복합 리조트가 있는데 이 스파 리조트가 원래는 인공 해변 그쪽에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관광항 뉴질 300 사업 그쪽에 스파 리조트가 가는 걸로 돼 있네요. 도면에 보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인공해변 쪽은 네. 스파 쪽은 아니고요. 예. 특급 호텔이나 뭐 종합 리조트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지금 그쪽 생활 대책 용지가 이루어지는 예. 뉴딜 그쪽에는 그게 지금 부지가 있나요? 거기가 리조트가 네, 지금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온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검토가 돼서 예. 그쪽에 이제 온천을 좀 뚫어서 그게 가능할지를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파 리조트하고 보니까 해수 스파 그러니까 사우나가 그쪽으로 이제 생긴다고 여기 지금 도면을 제가 자료를 네,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도시공사가 그 같아요. 부분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 관광류들 그 사업장에도 그러면 용도가 다 변경이 돼야 될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앞에 지금 현재는 전에 회센터가 있다가 예. 주차장으로 지금 주차장을 이용되고 쓰고 있는 있는 부지? 그곳이 이제 생활대책 용지라고 해서요. 예. 기존에 평택호에서 횟집이라든가 상가를 운영했던 분들에 대해서 예. 거기에 이제 그 토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회센터 같은 그런 상가를 이루게 되고요. 네.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도로 건너편에 예. 그러니까 온천 스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보고받기로는 인공해변 주변에 해수 사우나하고 해수 스파가 그쪽으로 이제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변경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마스터 플랜 좀 변경 사유를 좀 제가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명칭도 변경됐고 사업 장소도 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럴 때 이게 오늘 업무 보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고 사업 평방미터도 이렇게 변했다. 이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희들의 이해도가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조성계획 변경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인공해변 앞에 평택호 그 보면 이제 제트 스키장도 조성할 예정으로 지금 여기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트존 같은 것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네요. 그림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이게 좋은 발상이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농업진흥공사에 농촌공업사 진흥공사에서 거기다가 그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어서 많은 평택 시민이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천혜의 자원이고 여기에 관광 시설 그 어떤 마스터 플랜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어찌 우리 시 집행부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했는지 이 사업 차질 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좀 실무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또 수상구에 1km 해서 수상 레포츠 구역을 설정할 거니 이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도시공사나 미래도시전략국에서 평택호 관광개발 단지 이것도 82만 평에서 어느새 줄어서 지금 20만 평인데 20만 평에서도 또 몇천 평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아니 뜬금없이 거기에 무슨 그 태양광 발전을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거 참 시민이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발상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우리 관광 단지가 평택호가 지금 천혜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평택 시민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항만하고 평택호하고 연계해서 친서공간 관광을 활성화해서 우리 그 진짜 평택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정도로 이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도 의원들도 깜짝 놀랐지만 시민은 더더욱이 놀랐고 질의사항이 저희들한테 빗발칩니다. 이게 이해도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한 우리 그 미래도시 전략국에서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 설명회 이런 거를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스터 플랜으로 수립한 이 예, 수면 공간까지 해서 예.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계획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우리 도시공사와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 이런 변경안이라든가 이거 설계라든가 이런 건 어디에서 해요? 미래도시 전략국에서요? 도시공사에서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성계획 변경안을 이제 경기도에 올려서 네. 거기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는 뭐 이제 이렇게 보면 하드 사업 뭐 이렇게 뭐 짓고 이러는 건 잘 하시지만 소프트 사업인 이런 저 스파라든가 뭐 이런 걸 계획하고 이러는 건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전면적으로 이거를 좀 나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도시공사에서 뭐 저 사업 시행자로 주관사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네. 수시로 계속 만나서 좀 미팅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좀 조율을 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거 걱정이 많은 사업이고 이 평택호 개발은 관광단지 개발은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희망 사업이에요.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그 지금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 아주대학 병원 거기에 대한 그 투게더 홀딩스가 이제 그 지식경제 센터의 사업이 부조하고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이거를 뭐 포기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주대학 병원이 취소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낭설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제 의료복합타운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이거 자료를 좀 제가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더니 이게 왔는데 이게 보니까 승인 완료가 2025년 10월 27일 날 됐네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되고 이게 그 변경 사유가 맞아요? 예, 사업성을 좀 높이려고 사업성. 조금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업종 첫 번째 업종 추가가 이제 됐어요. 보니까 뭐가 들어왔나 했더니 그 용적률이 20%에서 30% 상향을 해줬네. 10%? 이거 그거는 용적률은 아니고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이 이제 건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거기에 이제 기존에는 산업시설 용지가 80이었었고 예, 지원시설 부분이 20%였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7대 3으로 바꾼 겁니다. 7대 3으로 네. 이게 정확한 설명이 있지 않아서 나는 용적률을 바꿔줬나 하고요. 예, 하여튼 다시 제가 시장에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완화가 이게 100평방미터에서 150평방미터로 이거를 완화시켜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거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양을 좀 제정을 해준 거고요. 그거는 향후에 아마 뭐 별도의 이제 교통영향 평가나 이거를 받으면 또 좀 바뀔 공산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예, 허용을 해준 겁니다. 예. 많이 이런 것도 완화를 시켜준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입주 그 오피스텔이 허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40평방미터 미만 뭐 그러면 아주 작은 평수 한 12평 미만 정도는 이제 오피스텔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완화시켜 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위원장님 여쭤보셨던 그 지원 시설 30% 안에서 또 그 절반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로 이제 판매 시설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종의 이제 판매 시설도 허용해 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허용해준 이제 제한을 좀 풀어준 거는 네.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내에서. 지금 다 허용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아주대학 병원 하나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지원 시설 기본 계획 변경 승인까지 해서 이렇게 완화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반응은 어떠신가요? 투게더 홀딩스? 지금 아까 이제 저희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두로는 사업을 좀 안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그걸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이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서류 이제 PFV나 아주대병원 그다음에 투게더 홀딩스까지 해서 세 군데가 지금 서류상으로 이제 문서를 정리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에 기본 계획 변경 승인까지 이렇게 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들은다 안 들은다 이거는 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특혜 의혹도 있다고 언론계에서는 또 시선이 좋지 않은 시선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에 막 어떻게 보면 무슨 특혜다 이런 한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특혜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이나 이런 걸 법률, 위반해서 좀 해줘야지 좀 그런 소지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 산업단지 자체는 법률을 위반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의반은 아니더라도 허용치 안에서 이렇게 완화시켜 줬잖아요. 예, 그거는 네. 뭐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조금 높여준 부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아주대학 병원이 이 지역에 저기 그 입주를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2030년도까지는 우리 아주대학 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이게 차질이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이 궁금한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가요? 이제 과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뭐 아주대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뭐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사업자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기존의 아주대와 PFV 공동사업 투게더 홀딩스 간에 맺어진 계약 관계들이 원래 거대하잖아요. 뭐 1,000억 지원하고 하는 부분까지 그렇죠. 겹쳐 있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를 공식적인 문서로 서면으로 푸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건 아주대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아주대의 의지는 뭐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하지만 이제 의지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들어올 수 있는 그 사업 구도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당사자들 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또 뭐 시장님께서 또 아주대 총장님 또 미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리더십 부분에서도 계속 그런 해결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더 노력해서 어찌 됐거나 좀 아주대가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의 그 불편 사항이 해소되기를 좀 바라고요. 집행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철도 운영 및 사업 현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 중인 노선 중에서 수원발 KTX 직결 이게 수원에서 서정리역까지는 기존 철도로 오고 서정리역에서 지금 지제역까지는 4.7km 왕복 이게 이제 지하화해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올해 2026년도 개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통이 될지가 지금 궁금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수원발 KTX가 계속 이제 네. 사업이 그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년 말로 예, 뭐 개통을 그렇죠. 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나 좀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그것도 내년으로 넘어갈 거라는 게 저희가 파악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정확히 저희가 이제 뭐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예. 이게 이제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디에 빌릴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뭐 26년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희가 KT 선이 연결이 돼야 우리가 뭐 또 그 2차적인 KTX가 연결되는 뭐 강릉선이라든가 뭐 이런 선들이 연결될 거라고 저희 많은 설명을 그 전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궁금해하고 그래서 제가 이 8대 때 그 기공식 할 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는 어떻게 그 지하로 연결되는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아직 예.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네, 공사도? 예. 음,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은 체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나 국토부에 이 사업에 저희 이제 뭐 서정리 구간이나 이런데 이제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피해를 또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SRT 사업 저기 이어서 KTX 수원발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GTX, A, B, C 노선이 또 이게 확충되긴데 거기에 밀려서 이게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그 어떤 궁금증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걸 해소될 수 있는 방편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설명을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발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PFV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나 건축비, 운영비를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시의회에서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봐야 되나 아니면 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는 싶은데 지금 중흥에서는 일부 건축비를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뭐 토지나 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고 평택시는 행정 지원은 뭐 가장 기본인 거고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가 과연 어느 선이냐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시장님도 가시는 것 같은데 분담 비율이 맨 처음에 협약할 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당초 이제 계획할 때는 3천억 정도 수준의 2,900억 이제 정도였죠. 대략 이제 3천억 정도의 이제 사업비가 필요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PFV에서 현물로 1,000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게더 홀딩스에서 사업을 해서 1,000억을 더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네. 나머지 900억은 아주대병원에서 되기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네. 시비는 들어가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그 구도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는 뭐 PFV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진짜로 시비가 안 들어가고 운영이 이게 될까요? 애초부터 지금 그런 아니, 구도였었고 그건 아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가 나온 게 없고요. 아주대병원에서는 이제 다만 사업 기간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약 1,500억 상당의 이제 추가 인상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하는 입장인 거고 그 지원 1,500억에 대한 지원이 평택시 예산은 아니다. 예, 지금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왔어요? 만나러 가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사업 시행자인 투게더 네. 홀딩스에서 지금 사업을 일단 구두로는 못 한다고 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다른 거예요. 방안이 있나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고요. 검토된 거에서 가능성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아직은 없고 이제 기존에 이제 계속 그 사업 구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만약에 투게더 홀딩스가 사업을 못 한다고 완전히 이제 서류상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네.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아주대병원에서 다른 사업자를 구해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 보고를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 있는 시민들은 볼 텐데 과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PFV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에 그럼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중원그룹에서 발전기금을 좀 내놓죠. 한 300억 정도 예, 운영비로 300억이라고. 준다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300억인데 이 발전기금 관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이것도 이제 PFV에서 이제 1,000억 원 이제 현물로 1,100억 원 현물로 이제 줄 거고요. 건물을 지어 줄 겁니다, 직접. 아, 건물 주고 땅 주고 예. 예, 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전기금이 300억이라는 돈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공동 관리냐? 공동 관리고 이 기금이라는 거는 그 아예 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00억도 저희 시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카이스트에 직접 그냥 가는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기금이 아니고 예. 예, 운영비로 300억을 그 회장님 개인 사재를 털어서 주겠다고 하신 사항인 겁니다. 그럼 발전기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발전기금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저희가 잘못 보고를 드린 용어가 사람인데 이제 죄송합니다. 발전기금인데 카이스트에 이제 기부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이스트에서- 발전기금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예, 좀 다른 발전기금은 겁니다. 예. 정확히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리 주체는요. 시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카이스트하고 둘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쓰임을 어디까지 할 거냐가 발전기금이에요. 학교에 이건 목은 정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카이스트가 연구 교육 운영비를 부담을 하는데 세부 내역은 협약서에 따라 달라요. 그럼 평택시가 이 운영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느냐인데 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 주체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기금이 아니라니까 요거는 열애로 놓고 만약에 이게 발전기금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이 발전기금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발전기금 목은 정해져 있지만 연계된 지역사회에 연계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 발전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 시와 카이스트가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이 발전기금이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몇 %까지만 아니면 몇 년 동안 얼마까지만 협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항목은 그 대상자와 그 시와 공동 관리를 하면서 목적성에 맞게 연계된 사업까지 쓸 수 있는 게 발전기금이고요. 운영비는 말 그대로 학교 측에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정확히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기금으로 준다고 하면 세부내역 협약 저희 아직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할 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